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요번에 독해만 해설 시작하도록 하고 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이제 22번부터인데요. 22번부터 한번 잘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인데 여기서 문장 삽입 있어요. 이건 좀 간단하게 할 건데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상 이걸 이제 언급한 반도 있고 못한 반이 있는데 지금 기회에 정확하게 제발 암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rather, instead, if anything, on the contrary. 이거 별표 쳐놓고 제발 암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매년 나와요. 매년. 자, 뭐냐면 얘가 연결사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원래 연결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죠. 물론 문장끼리만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연결사. 그쵸?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왜 암기해달라고 했냐면 이 친구들이 쓰이는 상황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암기하면 문제 풀이할 때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rather, instead, if, and, on the contrary는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할게요. 오히려라고 한번 해석할게요. 근데 이게 해석이 뭔가 엄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냥 오히려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 연결사가 쓰이려면요. 잘 들어도 앞문장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정문이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두 가지가 더 있어. 근데 지금은 요것만 말할게. 알았죠? 너무 케이스가 나눠져 있으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이걸 암기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그 케이스들은 정리를 해 가시면 돼요. 두 가지가 더 있다. 네. 자, 한번 보면 나한테 수업을 안 듣더라도 모두가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죠? 자, 일단은 앞에는 무조건 뭐가 나야 되냐면 부정문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쟤 바보 아니다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연결선이 이제 앞문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해 줄 건데 이 뒷문장은 뭐가 나야 되냐? 잘 들어. 앞에 있는 부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부연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부연 설명.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야, 쟤 바보 아니다. 오히려 천재다. 했을 때 바보 아니다와 천재다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부연 설명 관계인가요? 아니면 역접 관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역접은 아니죠. 바보 아니다와 천재다는 같은 말이야. 사실. 그쵸? 그러니까 요럴 때 쓰는 게 저 네 가지의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나머지들도 꼭 암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더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요런 것도 있을게. 아, 쟤는 진짜 편파적이지 않아. 편파적이다는 건 주관적이죠. 그쵸? 편파적이지 않아.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이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부정문의 내용을 어떻게 부연 설명할 때 이 네 가지를 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that is 요런 것도 쓸 수도 있거든요. 잘 들어봐라. that is 요런 것도 쓸 수도 있거든. 그런데 얘네는 안 돼. 알았죠? 만약에 연결사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부정문 내용과 뒷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that is도 있고 rather가 있다. 그럼 무조건 rather 먼저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한번 문제를 푸실 때도 우리가 잘 써먹을 수가 있지. 이걸 활용해서 내는 문제가 연결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문장 순서 삽입에서도 엄청 무궁무진하게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제 시문에 뭐가 나왔어요? instead가 나왔죠. 자, 그러면 앞에 부정문 찾아라. 부정문 없네. 부정문 있네. 답 요건가? 부정문 뒤에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건가? 그 다음에 10번도 앞에 부정문 없네. 그 다음에 부정문 없네. 잘 들어. 근데 생각해봐. 네 인생이 걸린 시험이야. 시험장에서. 진짜 이렇게 찍고 넘어갈 거야? 검토는 해봐야 돼. 알았지? 검토해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부정문의 논리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rigidly라는 게 엄격하게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cling to 붙어 있는 거 아니다. 한마디 이렇게 할게요. 엄격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려면 맞아야 돼. 고정돼 있지 않다. 즉 변한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여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엄마 여기 보니까 진짜 있네. 빠르게 정보를 접근한다. 보다 요거네. 아, 이거를 뭐 한다?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조절할 수 있는 건 뭐가 되어 있지 않다? 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완벽하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검토. 여러분 진짜 인생 걸린 시험장에서 부정어디니까 무조건 예 하자 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검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대책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조금씩 가면 되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그럼 2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3번이 작년 모의고사랑 다르게 조금 어렵게 나왔어. 뭐가 어렵냐? 우리가 저번 해설 강의에서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들으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순서는요. 기능어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기능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 건데 디스 명사 이런 거 알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없는 순간이 어려운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때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요걸로 풀어야 됩니다. 어떤 거? 응집성으로 풀어야 됩니다. 응집성이 뭔데요? 그걸 우리가 내용의 일관성, coherence라고도 하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내용끼리 붙인다. 근데 여기 보면 연결사도 없고 거의 비슷한 말끼리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더. 그러니까 아마 정답률 엄청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문장에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포괄적인 문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장이 다음에 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청주 사과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청주 사과라는 말은 구체적이야 일반적이야? 몰라요. 여러분 문장이 구체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알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상대적인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이 꼭 나와야 돼. 우리 청주 사과들 중에서도 충주 이렇게 미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예시가 좀 더 맞겠죠. 보세요. 여러분 사과라는 말이 있어요. 사과. 여러분 사과는 구체적이야 일반적이야? 알 수가 없다고. 그쵸? 사과라는 말 자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일반적인지 구체적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이 문장과 같이 있다고 쳐볼게요. 과일이라고 해볼게요. 과일. 자, 이 문장들 중에서 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에서 뭐가 더 구체적인가요? 그렇죠. 사과가 더 구체적이죠. 이렇게 있을 땐. 근데 이 사과가 과일이가 있는 게 아니라 청주 사과라고 있어요. 청주 사과. 그럼 여기서 뭐가 더 구체적인가요? 1번과 2번 중에서 당연히 청주 사과가 더 구체적인 거 맞지?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구체적이다는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를 볼 건데 어떤 한 문장만 보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장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 보면서 따지면서 같은 내용이네 순서 정해야겠다 라고 할 때 뭐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뭐가 조금 더 구체적인지를 그때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니까 A, B, C가 완벽하게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적어도 A랑 B는 완벽하게 같은 말입니다. 자, A번 한번 볼게요. Some in law. 이거 뭐냐면 법 속에 있는 누군가니까 법적 관계라고 하시면 돼. 알았죠? 법적으로 가족이 된 관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긴 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일부는 엄청나지만 일부는 진짜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해롭기도 하대요. 자, while 중심으로 내용은 서로 뭐 될 거니까? 서로 반대될 거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 respectful. 와, 진짜 존경할 만하다. 이거랑 완벽하게 붙는 말이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너 스스로 동명사주어네요. 너 스스로가 강요하는 거죠. 뭐 하도록? 가까운 관계를 가지도록 뭐냐면 법적인 사람들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죠. 나한테 만약에 이제 새엄마가 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법적으로는 엄마 맞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 밥도 그냥 하루에 한 끼도 안 줘. 이런 사람이라고 쳐봐요. 자,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들어낸다. 뭐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이거 앞에랑 똑같네? 어렵다. 아니면 심지어 유독하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A번과 B번 중에서 뭐가 더 구체적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봐요. 그냥 남들이라고 말했잖아. 맞죠? 근데 뒤에서 그 남에 대해서 어떻게 너에게 친절하지 않은 요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뭐가 더 구체적이야? A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B가 더 구체적인 거 맞죠? 자, 그렇다면 이 원칙에 따라서 A와 B는 순서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갑시다. A랑 B랑 붙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은 흐름이긴 한데 A가 조금 더 포괄적이니까 그렇죠? A가 조금 더 포괄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A를 먼저
보내버립시다. 그래서 A, B.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B가 A보다 앞에 있는 건 삭제해 주는 겁니다. 알았죠? B가 A보다 앞에 있는 건 삭제해 주고 그 다음에 C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누군가랑 결혼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를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결혼한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요거도 결국 A랑 B랑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법적 가족이죠. 법적 호적상 관계라고 해서 법적 가족이 뭐하다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글의 논리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C가 뭐가 더 포괄적이냐고 했을 때 A 앞에 와야 되냐 아니면 A 뒤에 와야 되냐 아니면 B 앞이냐 B 뒤냐라고 봤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은 결혼을 한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거 했을 때 여기 한번 보시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법적인 누군가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인 건 결혼을 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거기 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법적인 가족인 거. 그리고 여기 한번 보니까 사랑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죠. 사랑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어렵기도 하다 라는 말이어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C가 조금 더 앞에 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CAB 순서 한번 가볼게요. CAB. 그래서 1번, 2번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D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때 응집성이라는 거 같은 내용끼리 붙인다요. 알았죠? 같은 내용끼리 붙인다. 그래서 같은 내용끼리 붙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강요된 관계보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관계를 강요한다. 강요된 관계라는 게 누구랑 딱 붙는 말이냐면 얘랑 붙는 말이네요. 그쵸? B랑 붙는단 말이니까 D는 응집성, 내용의 일관성 같은 내용끼리 붙인다니까 요게 B 뒤에 오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지금 강요된 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강요된 가까움보다는 더 중요한 것보다 건강한 경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강요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 붙일 수 있으니까 D번은 어디로?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의 일관성으로 조금 포괄적인 말이 구체적인 말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는 거 조금 어려운 편이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닌가요? 정답률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 수 없을 때는 낮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또 모르죠. 막상 까보면. 자 그럼 24번, 2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4번, 25번. 요 문장은요 가장 정확하게 이제 이 지문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독해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글의 첫 세 문장을 좀 눈여겨봐라 라고 했죠. 그리고 항상 모든 문장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연결하게 하면서 제 수업 용어라면 붙여 읽기를 하면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붙여 읽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세 문장, 첫 문장 한번 꼼꼼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문학작품, 우리가 읽는 문학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첫 문장 정리해볼게요. 제가 정리해왔으니까 우리는 문학작품에 대해서 책임이 있대요. 여러분. 정리 잘했죠? 문학작품에 대해서 책임이 있대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 앞에서 책임이라고 말해줬잖아요. 책임. 그리고 그냥 쓰자. 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책임이 있대요. 작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답니다. 책임. 근데 그 책임을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책임은 이라고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준대요. 근데 잘 들어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깔끔하게 이 문장을 해석하면 좋겠는데 근데 기부 AB죠. 사형식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저자에게 그들의 듀를 주어라. 듀 의무 정당함. 근데 솔직히 이게 시험장에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있다 칠까? 나는 해석했지만 이게 듀를 줘라?
근데 이게 어색할 수도 있지 않아? 그치?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보자. 듀를 준다는 게 뭔 말일까? 여기에서만 너무 멈춰 있지 말고, 일단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를 가지고 듀를 가진다라는 말이 뒤에를 보면서 어떤 말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들을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 책과 저자를. 여기 있네. 책과 저자에게. 책에게, 작품에게, 저자에게, 책에게, 저자에게. 자, 뭐냐면, here, 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듀를 준다는 건, 우리 문학작품에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들에게 듀를 준다는 건 그들의 말을 듣는다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말을 들어주는 거야.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구나. 라고 읽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습관. 여기 모른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점 찍고 모든 문장은 뭐 돼 있을 거니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주제, 하나의 논리를 전달해 줄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다음 문장 읽어가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읽자마자 판단하는 거. 근데 시험장에서도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갈 수도 없고 모든 배경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연습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A 밑줄 문장을 잘 보니까 뭐예요? 문법을 물어보는 거여서 여기 한번 볼게요. 사역동사는 뭐야?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오는 게 포인트죠. 근데 우리가 사역동사만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솔직히 ing 밑줄 포인트일 때는 복합적으로 뭐도 봐야 돼? 능수동도 봐야 되네. 근데 여기 보니까 목적어도 있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능동인 letting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를 let 목적어 동사원형 괜찮죠? 요 정도로 봐주면 되겠네. 그래서 내버려둬라. 그들이 누구? 문학작품 아니면 문학작품의 저자들이 뭐하도록 그들의 say가 발언권이에요. 그들의 발언권을 가지도록 내버려두어라. 한마디로 말을 들어주어라. 저자의 말을 들어주어라.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This is so.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 so라는 표현은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대신하는 표현이라서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것이 그렇다. 한마디로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우리가 그 의견을 동의하던 간에 아니건 간에 왜든 이제 뭐뭐이던 아니던 상관없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관점, 한번 책에 대한 관점에 동의를 하던 아니던 간에 아니면 우리 책에 대한 생각이 어렵던 간에 접근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뭐와 관계없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이걸 누가 썼는지 에 상관없이죠. 자, 그럼 이것도 문법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면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야 돼? 명사 나야 되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야 되니까 이건 명사절 자리네요. 그래서 whom wrote it 이거 명사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whom일 때 문법 포인트는 무조건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who 다음에는 문장이 뭐냐면 주어가 빠져 있는 거야 되겠죠. whom 다음에는 뭐가 빠져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who로 써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답 바로 가볍게 비번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문장까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문학작품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말을 들어주자 이 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We need to라고 합니다. We need to. 자, in short를 제가 왜 빨간색으로 밑쳐쳤냐면 in short는 앞에 있는 말을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설명해 줄 건데 이건 요약해 주겠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글의 주제고 그 다음 요 표현 한 번만 주목해 볼게요. 앞에도 세 번째 줄에 need to가 있지만 여기도 한번 볼게요. need to. lead to가 뭐냐? lead to는 뭐냐면 이것도 필자의 당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요? need to도 필자의 당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도 주제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주제를 묻는 문제에서 그 지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필자가 직접 등장할 때 I랑 위. 여러분 I의 복수형이 뭔지 알죠? 위입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필자의 의견,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제 문장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뭐도 있으면 need to까지 있으면 이거 그냥 빼박 났습니다. 그냥 이거 글 주제 나왔어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 글의 순전성, 완결성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뭐냐면 저자의 뭐를 말을 들어줘라 라는 말을 존중해줘라 라는 말로 그냥 계속 반복하는 느낌. 우리가 읽은 거 보세요. 우리가 읽은 작품, 우리가 읽은 글을 존중해줘라, 들어줘라. 뭐는 게 아니라 기대하지 말고 어떠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존중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 나왔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가면서 편하게 읽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읽더라도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지문은 여기서 해설을 그냥 마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복습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해석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자 I, 위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첫 문장에서부터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는 필자의 등장이고 주제 표현이다. 그리고 빼박 누구랑 있으면 need to 동사랑 있으면 거의 그냥 주제 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요 지문만 복습해 주시면 요 지문은 얻어갈 건 다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문하면 우리는 뭐하다? 저자의 말을 귀 기울여라. 우리의 의견과 같던 말던 상관없어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그 책의 의도에 내용에 잘 존중을 해줘라 라는 말이어서 봐봅시다. We should reader, 독자는 뭐 해야 되는데, 이게 need to랑 똑같아요.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공평함을 가지고 뭐냐면 어디로 그들의 의도된 목적대로 공평함을 가진다라는 게 한마디로 내 의견과 관계없이 내가 반대되는 의견이어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겠죠. 저자는 도덕적으로 뭐냐면 독자의 기대를 예상시켜 준다. 우리가 방금 빨간색 본 거에서 not expecting이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그 독자에 대한 만족을 충족시켜 줄 필요는 없다 그랬죠. 우린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웨더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렵던 간에 접근성이 있던 간에, 한마디로 어렵던 쉽던 간에라고 할게요. 어렵던 쉽던 간에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비교 자체가 상관없어요. 둘 다 상관없어.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오늘 글의 주제. 자, 리얼리즘은 가장 큰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리얼리즘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읽은 책에 대한, 독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야 선생아 여기 강사에 보면 뒤에 있다면 리얼리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걔는 하나의 사례겠지. 그래, 전체를 포괄해야 되는 주제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6번, 2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것도 문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문제 여기 한번 보니까 주된 이유입니다. 뭐냐, 신문사 주인들이 어떤 거냐면 얘네들의 배포죠. 서큘레이션, 배포를 증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한 신문사의 배포가 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하기 전에 두 가지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구문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우리 혹시 이거 아시나요? to once 감정명사. to once 감정명사는 뭐뭐 하게도, to once surprise 하면 놀랍게도, 무슨 감정하게도란 뜻이거든요. 감정하게도. 감정하게도. to once surprise 하면 놀랍게도.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once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소유격 오부전명구 알죠? 소유격 오부전명구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4년도 외대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면 일치부일치를 진짜 개 많이 틀리더라고요. 진짜로. 상위권이든 아니든 간에 진짜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게 외대 첫 지문이었거든요. 독해 첫 지문에 가발 지문이었는데 그 지문에서 진짜 많이 틀립니다.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정하게도, 한마디로 많은 독자들에게 감정하게도, 한마디로 짜증나게도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외대 24년생 to amazement, 놀랍게도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은근 해석을 못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둬. 알았지? 알았냐?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not so much A as B입니다. 요거는 잘 알고 계셔 주셔. not so much A as B. not so much A as B는 해석 요렇게 합니다. not A but B랑 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할게요. 왜 유사하고 같지 않은가요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들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했으면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설명했겠죠. 그래서 not A but B, B를 강조하는 말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 해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독자들에게 놀랍게도 라고 했을까? 짜증나게도 엄청난 부분 뭐냐면 우리 신문에서 엄청난 부분은 뭐다? 광고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죠. 전 솔직히 첫 문장 봤을 때 독자들한테 짜증이 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작년 해설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낼지를 항상 판단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장도 한번 가봅니다. 자, 이건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그래서 it is 해주고 which 동그라미 쳐주고 그냥 한번 지워줍시다. 그냥 한 문장처럼 해석할게요. 자, 오브컬스 물론 요거로부터의 수익 한마디로 광고로부터겠죠. 광고를 신문사가 광고를 재개해줘서 얻는 수익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뭐냐면 신문사들이 뭐 하는 거 팔리도록 어떤 거냐면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근데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보여줍니다. 아직 only a fraction of 아주 일부만 보여준다. 한마디로 일부 극히 일부란 뜻이거든요. 뭐해? 생산 비용의 극히 일부. 내가 만약에 생산 비용이 100원 들어갔어. 한 장만 한 신문 만드는데. 근데 만약 광고를 통해서 돈을 좀 벌게 된다면 그 구매자한테 팔 때는 30원에 팔 수도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면 생산 비용의 극히 일부를 판매 가격에 들어줄 수 있다. 한번 신문을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봐. 지금은 광고의 좋은 점, 나쁜 점? 광고의 좋은 점 말해주네. 광고 좋은 점. 신문에서의 광고가 지금 앞에서 소비자들한테는 독자들한테 개빡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광고가 신문에 있는 광고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점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제가 세 번째 문장까지 좀 꼼꼼하게 읽자 했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조금 판단이 안 가요. 한 문장 더 읽어보는 거죠. 자, 비즈니스 회사들은 너무나 많은 걸 부여합니다.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 광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는 광고 회사는 자연스럽게 원할 겁니다. 뭐를 원하냐면 이 회사가 뭐냐면 보여지기를 가능한 한 많은 독자들에게 보여지길 원할 거래요. 그쵸? 내가 만약에 신문사에 제가 만약 편입학원을 차렸다 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돈을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학원이 신문에 많이 등장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노력 뭐냐면 신문 소유자들의 노력 우리 문제에서 한번 물어봤으니까 여기 좀 빡세게 더 읽어봅시다. 뭐냐면 서큘레이션을 증가시키려는 신문 소유주들의 노력은 not A but B 이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돈을 더 벌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신문을 유통시키는 그 소망 노력은 뭐 조금 더 많은 구독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푼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욕망이래. 어떤 거? 그 입증하고 싶은 거죠. 자신 소유자의 신문사가 뭐냐면 더 나은 수단이다. 뭐냐면 광고를 위해서 한마디로 광고를 위해서 우리 신문사가 더 많습니다 라고 왜 신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광고가 더 좋아요. 우리 신문사가 여러분들 우리 신문사는 진짜 여러 지역 많이 서큘레이션 돌고 있어서 광고하면 진짜 많이 보여줄 겁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고르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훌륭한 광고 수단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고업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니까 신문사의 서큘레이션 순환이 떨어지면 뭐 하게 될까라고 했는데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읽었네. 자, 왜냐면 같은 병에 대해서 광고업자들 전면고 묶어주고
그들의 광고는요, 뭐냐면, 대부분 더 많은 저가와, 독자와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있으니까요,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가 라이벌보다, 한마디로 이제 조선일보가 중앙일보, 한겨레보다, 동아일보보다 조금 더 좋은 수단입니다라고 이제 해주고 싶은 거겠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신문사의 유통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신문사 유통을 왜 하려고요? 광고업자들 뭐 하려고? 끌어들이려고. 그럼 만약 유통이 떨어지면 광고업자들이 광고를 빼겠죠. 그래서 답은 뭐? 답은 여기 2번 해주시면 되겠네. 2번. 자, 근데 우리 혹시 1번 하신 분들이 있나요? 어제 있는데 1번도 그냥 와서 질문하더라고.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이거 되냐 안 되냐고 물어보던데. 신문사는요, 뭐냐면 가격을 올릴 거래. 뭐냐면, 보상하려고. 근데 아까 지문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보세요. 광고를 받으면, 그쵸? 광고를 받으면 비용이 뭐 한다? 절감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광고가 없으면 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잘 들어. 이거는 광고가 떨어졌을 때잖아요. 그쵸? 이거 문제는 뭘 물어봐요? 신문 유통이 떨어졌을 때잖아. 1번은 광고를 못 받았을 때잖아. 그쵸? 광고를 못 받았을 때. 서큘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뭐야? 광고업자들이 다른 광고업자, 즉 서큘레이션이 더 많은 출판사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2번 해주셔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표현 잘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28번,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29번. 근데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표현 2개가 아니라 하나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has apparently입니다. apparently. 근데 얘가 좀 중의적으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외견상으로란 뜻입니다. 외견상으로. 한마디로 이건 겉보기에란 뜻이어서 통념을 의미해요. 외견상으로여서 통념을 의미합니다. 알죠? 통념 나면 대부분 뭐 나와? 반박 나와. 알았죠? 외견상으로. 근데 멱설적이게도 어떻게? 명백하게도란 뜻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한마디로 이건 통념이 아니라 이건 진짜 정해진 사실이다. 거의 주제 문장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첫 문장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으면 통념이다 아니다 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문맥이 생기면. 근데 얘는 첫 문장에, 즉 우리가 문맥을 형성해야 되는 첫 문장에서는 얘가 통념일지 필자가 강조하는 주제 문장일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첫 문장에 현재 완료가 나온다면 통념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시제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apparently는 보게끔 해주셔야 된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판단 한번 해보자. 얘가 통념일지? 통념이라면 반박이 나올 거고 아니면 통념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만 주구장창 할 거고 읽어봅시다. 자, 예술에서 가장 큰 신비로움, 미스테리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통념이라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제라면 분명히 해결되었습니다. 명백하게 해결됐습니다. 해석이 달라지죠. 자, 한번 볼게요. 예술에 대한 미스테리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신비로움을 할게 미스테리가 뭐냐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됨 이걸 쓰자. 이게 통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니까 제가 써오기는 했지만 자 여기 한번 보면 unmask가 뭐냐 우리가 마스크 쓰다 그러죠. 그럼 unmask 마스크를 벗다니까 뭐랑 똑같은 말 미스테리가 뭐 해졌다 solve 해결되었다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벤키스 이 친구가 누구냐면 예술가인가 보죠. 이 예술가가 언마스크의 신비로움이 밝혀졌다.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중년의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의 신비로움이 탄로 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신비로움 해결됐다. 이게 통념인지 아닌지 계속 가볼게요. 그의 이름은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unmasked. 폭로되었다라고 읽을게요. 폭로되었습니다. 자, 제가 신비로움이 해결됐다라는 문맥상 같은 말을 다 동그라미로 그냥 치워놨게요. 자,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이건 뭐냐면
아, 00년 한 비밀이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이거 밝혀졌다 하는데 사람은 다 알고 있더만. 그래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더만. 비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줄게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 한번 제가 콤마도 써놨잖아요. 좀 사후적이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부사절 있을 때 주절을 잘 읽어라 라고 하지. 근데 잘 들어. 근데 그 부사절 중에서 콤마 찍고 도우가 나오면 알았죠? 얼도나 이렇게 콤마 찍고 도우가 나오면 여기가 강조될 때가 꽤나 많아요. 사실 알았지? 근데 이것도 또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어? 이거 통념의 반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세 번째 단락 보면은 확고해 집니다. 한번 잘 봐요. 자, 그 예술가라는 건 계속해서 요 사람이겠죠? 아까 벤크시 요 친구. 이 예술가는 알려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확인하지도 않고 그의 정체성을 뭐 한다?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냐면 로우 프로파일, 하이 프로파일이라는 단어가 한양대학교 25학년도에도 나오고 그쵸?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요. 하이 프로파일이 눈에 띄다요. 로우 프로파일은 눈에 안 띄다.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채로 한다라는 건 신비로움이 밝혀졌는데도 뭐 한다? 눈에 안 띈다. 한마디로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을 보고 나서 오케이. 어페런틀리가 조금 통념이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잘 들어봐. 씨발 그따고 머리 그렇게 복잡하게 수싸움 안 하고 그냥 밝혀졌다 같은 말 나오다가 밝혀졌는데도 아닌데요? 라고 그냥 역접을 읽어도 되지 않나요? 네, 읽어도 돼요. 알았죠? 역접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역접 구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쟁점을 하나 딱 잡아내고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내용이 반대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예술 신비로움에 대해서 신비 해결. 오늘 신비가 해결됐냐 안 됐냐가 오늘 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해결됐다가 통념이고 그렇죠? 통념이 해결됐다인데 오늘 뭐다? 반박. 해결 안 됐다. 신비로움이 해결된 것 같아도 사람들은 자꾸 뭔가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주어 자리가 좀 깁니다. how 명사절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revelation. 자, revelation이 뭐냐면 밝혀냄이죠. 그 폭로가 어떤 거냐면 영향을 준대요. 그의 결과나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알 수 없다. 뭔가 신비로움이 다 밝혀진 건 아니다. 알 수 없다라는 말 계속 반복. 자, 밑줄 친 문장이네요. 밑줄 친 문장은 어차피 이제 독해하면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여러분, 밑줄 친 거는 두 가지가 형성돼야 돼요. 알았죠? 밑줄 친 건 어떤 거냐면 문장 그 자체의 의미랑 문맥을 동시에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문장 자체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요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not 언론이라 했죠? 유일하게 혼자는 아니다. 익명을 선호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다. 유일하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익명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맥상 물어보자. 익명이라는 건 문맥상 뭐랑 같은 말이에요? 미스테리, 신비로움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익명, 미스테리를 선호하는 건 아니라는 건 다른 예술가들도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신비로움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밑줄친 A. 그래서 제가 문장뿐만 아니라 문맥을 보는데 문장 자체가 오늘 글의 주제랑 똑같네. 신비로움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문맥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문장 한번 잠깐 풀어놓고 갈게요. 자, 벤키스는 뭐냐면 유일한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거냐면 그의 정체성을 밝히는 게 아니라 우리 익명은 뭐라고요? 숨기려고 하는 거니까 문장 자체의 의미 그리고 글의 주제와도 반대네요. 자, 그다음 볼게요. 벤크시는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낫 언론에서 이 언론 가지고 그냥 동어 반복으로 그냥 사전적 의미만 한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낫 언론이랑 똑같은 말이죠.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다라는 게 문맥상 뭐라고요? 정체성을 숨기고 싶다는 게 그 문장의 익명이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익명이라는 건 신비로움, 한마디로 정체성을 숨기고 싶다. 이건 문맥을 보더라도 문장 자체의 의미를 보더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도 예술가들 뭐 한다?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은 예술가들 중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숨기고 싶어 한다 라는 거죠. 다 해결된 거는 아니다. 자, 그러면 2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t seems that 한번 볼게요. It seems that 우리가 it seems that이 여기 seem의 동의어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appear랑 똑같은 수입니다.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요 지금 apparently를 seem 동사로 이렇게 좀 바꿔 쓴 겁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야. 자, 뭐인 것처럼 보이면 예술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가 뭐 한다?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완벽하게 같은 말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문장이랑 알 수 있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나서 얘네들은 포기했다. 뭐냐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문에서 뭐 해서 continue low file이었죠. continue 라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지문의 내용과 반대 됩니다. 2번이네요. 그쵸? 자,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예술가, 이전에 이 사람으로 불린 예술가들은 뭐 하는 거냐면 아우러브가 이제 from 벗어나다죠. 뭐로부터 벗어났냐면 스포트라이트 관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뭐하고 나서도 그쵸? 얘네들이 밝혀지고 나서도 완벽하게 2번과 3번은 반대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율 배반적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답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쵸?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저희 30번에서 31번 해설 마저 하고 저는 잠깐 끊었다가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셔야 돼. 여기 주제 물어보는 문제고요. 일치, 불일치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일치 문제. 그 다음에 빈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빈칸 하고 문제 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알았죠? 여기 대학교가 딱 이렇게 되는 대학교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딱 이 세 군데가 진짜 많이 이렇게 자주 내니까 이대랑 국민대는 거의 내니까 매년 내요. 서강대는 냈다가 안 냈다가 가끔 하는데 근데 다른 대학교 이화여대랑 국민대는 거의 매년 나오니까 문제 잘 읽읍시다. 알았죠? 네. 자, 30번에서 3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네. 자, 홀무즈라는 해협이 있는데 호르무즈. 요 해협이 진짜 비좁은 워터베이 수로래요. 그 수로는 페르시아만과 페르시아만 커넥터 A2B죠.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이어준대. 우리 만약에 배경 지식이 없다 치면 머릿속에서 그려가야 돼. 그 대신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편하겠지만 모르겠으면 한번 봐요. 페르시아가 뭐랑 오만에 있는 만을 뭐한다? 연결해 주는 게 뭐래요? 호르무즈 해협인 수로래요. 수로. 미안. 해협 말이 안 떠올래. 해협이래요. 자, 그 해협의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란이 있대요. 북쪽에 이란이 있대요. 알았죠? 이란이 있대. 그리고 남쪽에는 뭐냐면 만산담 페니슐라 반도가 있대. 그건 뭐냐면 UAE 아랍에미리트와 그 다음에 오만도 있대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의 반도가 있는데 여기 반도에는 UAE도 있고 여기는 또 오만도 있대요. 얘네들이 국경을 이렇게 땅을 공유하고 있대. 이건 어쩔 수 없어.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방 위에 대한 것도 뭔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자, 이 해협은요, 길이가 뭐냐, 167km래. 167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167km. 아따 길해. 그쵸? 167km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하는 거냐? 폭은 뭐래요? 폭은 60에서 24래요. 폭. 여기서 이제 해역할 때 뭐 이렇게 폭이 있겠죠? 폭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넓은 거는 뭐냐면 97km. 가장 넓은 거는 97km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39km예요. 만약에 이렇게 작은 폭이 가장 작을 때는 39km예요. 한마디로 이제 폭은 아시겠지만 길이는 정해져 있지만 폭은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폭도 다양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 스킬이 없잖아. 이건 진짜 읽고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은 구문과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 좀 열심히 읽어주시고 이해하는 그 능력을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 에너지 공급의 엄청난 양은 지나친대요. 뭐냐면 이 해협을. 자, 여기서는 해협에 대한 묘사했거든. 특징 묘사. 묘사. 근데 여기서 뭐냐면 얘네들은 전 세계 에너지의 엄청난 양이 그 해협을 통과한대요. 에너지가 해협을 통과한대. 에너지가 해협을 통과한다. 이건 이제 얘네들이 역할을 말해주는 거죠. 에너지가 통과한대. 여기 보니까 3분의 1이라는 말을 앞에 있는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엄청난 양.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양이냐? 전 세계 액체화된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죠? 얘의 3분의 1. 그리고 전 세계 그 전체 오일의 20%, 5분의 1이겠죠. 5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간대. 한마디로 여기가 에너지가 진짜 많이 지나다닌데, 한마디로 얘네들의 역할 말을 해협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에너지가 통과는 엄청 중요한 곳이다. 자, 얘네들은 여기 있네요. vital, 중요한 연결체. 아까 링크 왜 나왔어요? 계속 앞에랑 연결시켜. 누구? 얘와 얘를 연결해 준다면서요. 그쵸? 페르시만과 오만 얘네들의 만을 연결시켜 주는데 뭐냐면 어디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에너지에서 왜 중요하냐면 그렇죠. 대부분의 에너지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자, 2018년에 대략 2100만 명의 배럴스가 뭐냐면 기름을 세는 무게 단위죠. 킬로그램 아니면 뭐 요런 것처럼 그램 요런 것처럼 기름을 세는 단위입니다. 얘네들의 배럴들은 뭐냐면 그 해협을 매년 통과한다. 한마디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것도 왜 나왔어요? 계속 같은 말의 반복. 정말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여기를 지나다니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오일의 대부분은 뭐냐면 아시아, 예를 들면 중국, 인도, 일본, 남한으로 막 온대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이 요 한 나라, 한마디로 여기겠죠. 지금 해협, H라는 해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블락 에이지, 요것들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막는 거죠. 그리고 빈칸한 상황, 얘네들은 엄청나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전 세계 에너지가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부분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대요. 한마디로 기름 가격, 오일 가격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했으니까 여기도 문맥상 어떻게 이 해협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A, B, C가 다 부정적인 말이네요. 그쵸? 4번은 difference, 존경이라는 말로 좋은 말이니까 틀렸네. 그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글의 주제는 제가 오늘 엄청 강조할 건데, 주제는 소재입니다. 뭐라고요? 주제는 소재다. 알았죠? 주제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재는 누가 꼭 있어야 되냐면 요 해협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젠장 다 있네요. 그쵸? 근데 얘네들 주변에 관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해봤자 에너지가 많이 돌아다닌다 요거였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뭐냐, 진짜로 발생하는 게 뭔데요? 또 배경식 넣었어요. 여기 전쟁 터졌는데 지문에 전쟁 터졌다가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특징, 얘네들의 에너지가 많이 발생해요 라는 거죠. 자, 얘네들의 재정적인 가치를 주로 말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얘네들 에너지가 많이 통계된다? 맨 마지막 단락, 얘네들이 막히게 되면 진짜 많은 큰 타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 중요성을 말을 해주는 거니까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만이 배제된다면 에너지 공급은 뭐냐면 방법이었다. 공급품을 확보할 방법이 없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없으면, 얘네가 빠지면 방법이 없다는 건 얘네만 있다는 소리잖아요. 즉 얘네가 뭘 담당한다? 거의 100%, 100%라는 소리인데, 에이 그게 아니었잖아. 3분의 1, 20%였기 때문에 방법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방법은 있을 거야.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보스 A and B입니다. A와 B 둘 다라고 했거든요. A와 B 둘 다. 얘네 둘은 뭐하다? 엄청나게 다양하다. 아니요. 다양한 건 누구냐면 길이가 다양한 게 아니라 폭이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까 길이는 167km로 고정되어 있었고요.
폭이 97km에서 37km 요 길로 다양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보스 A and B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여기만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의존도는 아까 맨 마지막 단락 첫 문장 아시아 나왔었죠. 남한, 중국, 일본. 커서 얘네들은 뭐하다? 요거에 뭐하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이 좁은 길이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막히게 된다면 오일 가격은 뭐한다? 스테이셔너리라는 게 일시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큰 타격을 준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서도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크게 변할 겁니다. 땡. 자, 그래서 답은 3번 해주면 되는데 팁 하나 있어요. 문제풀이 팁. 우리 일치불일치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both A and B 그 다음에 always, all 그 다음에 요것도 쓸게요. still 요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옳은 선지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거의 틀린 진술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선지가 나왔을 때 틀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지문에서 요런 표현이 나오면 좀 눈에 불을 켜놓고 표시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요런 것도 잘 한번 챙겨놓으시고 복습해주고 다음 독해할 때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33번에서 34번 해설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항상 첫 세 문장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시작하는 건 가장 기본이야. 한번 볼게요. 좋은 생각이 있는데 모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과 같은 좋은 생각 또는 완전히 완벽한 이런 노래들 있죠. 이런 노래들 좋은 생각들은 뭐냐면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좋은 말이네. 그쵸? 좋은 생각은 삶을 향상시켜 준대. 우리는 그리고 그것들 뭐한다? 퍼뜨리길 원해요. 좋은 생각들을 퍼뜨리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 우리는 반드시 왜인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필자 등장 표현이죠. 그 다음에 should는 뭐다? need to의 동의어니까 요때까지 보면 완벽하게 주제 문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뭐한다? 축하고 기념한다. 그 사실은 어떤 거냐면 정보 제품이란 건 run out, 달아 빠지다, 고갈되지 않고 우리 wear down도 고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기념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제품 문맥상 정보 제품 왜 나왔니? 여기 있네. 굿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고갈되지 않으니까 이건 진짜 기념할 만한 일이다. 좋은 것들이 달아 빠지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but 그런데 but 나옵니다. 세 번째 문장까지 계속 좋은 말이었는데 여기 한번 보니까 공공재화죠. 공공재화의 특징들, 정보 자원의 특징들은 뭐냐?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진대요. 여기서 반응해 주셔야 돼. 단순히 나쁜 점이 아니라 문제점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문제 제기라고 한번 봅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public goods 한마디로 공공 제품이라는 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제품. 이게 아니라 공공 제품들은 어떤 거냐면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다면 제가 그랬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해결책이 등장하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점 해결책 구조냐? 아니면 그냥 글은 솔직히 문제 제기만 했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점이 원인을 말해 줄 수도 있고 한번 볼게요. 자, 비록 엄청나게 혁신적인 치료나 엄청난 그 노래죠.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break up, heartbreaking. 그 다음에 뭐냐면 치료법, 여기 치료법, 혁신적인 치료법이 무료로 공유된다. 문맥상 무료로 공유된다가 이거네요. 공공재화죠. 요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즐겨진다 하더라도 여기네요. 새로운 거를 만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근데 아직 잠재적 문제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봅시다. 만약에 창작자들이 그들의 투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플러스는 전치사다잉 알았죠? 품사는 전치사예요.
뭐에 더해서 얘네들이 이 합리적인 뭐냐면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이득이죠. 이득에 더해서 그 투자를 회복할 수 없다면 그들 일부는 뭐한다? dissuaded 한마디로 뭐냐면 낙담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한다? 돈이 필요한데 돈과 시간 투자가 있는데 시간 투자한 대비 뭐냐면 여기 있네요. 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커버하지 못한다면 낙담한다라는 문제점. 잠재적 문제점 뭐냐면 창작자가 낙담하게 된대요. 원인 나왔네. 뭐 하게 되냐면 이득을 못 보게 되면 이득을 볼 수 없으면 낙담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자, 밑주름이는 어떻게 풀자고요? 문맥과 문장 자체의 의미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문장 자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런 거래요.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세상. 문맥상 새로운 작품은 이런 거래요. 노래, 치료법. 요거를 만드는 것이 비싸고 그 다음에 얘네들 베끼는 거죠. 카피하는 거, 뺏기는 게 값싸고 쉬운 세상이라면 뭐를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문맥상 대중을 위해서라는 건 여기네요. 자유롭게 아니면 공공 제품이 됐어요. 이런 쉬운 세상이라면 시인은 뭐냐면 회계사가 될 거고 시인은 회계사가 될 거고 발명가들은 배관공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된대요. 한번 보세요. 자, 비용이 비싸고 따라하기가 쉬워요. 문장 자체 의미를 좀 빠짐없이 다 정리해 볼게요. 따라하기 쉬워. 뭐를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시인과 그 다음에 창작자들은 발명가들은 회계사와 배관공이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맥 가봅시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대중을 위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공공제품이 됐다는 거죠. 문맥도 고려해야 돼요. 퍼블릭 무료 공유. 그 다음 비용이 많이 들고 따라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값도 싸고. 이거 문맥상 뭐예요? 앞에 있는 거 여기 있네. 투자에 대한 수익을 못해. 봐, 내가 만약 1억 들어가지고 뭔 하나의 제품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뺏기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 그래서 사람들 다 뺏기다 보니까 1억 한 것만큼 투자를 회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중에 나오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도 못해. 문맥상 여기 뭐예요? 투자 회수 못했네. 투자 회수 못함. 그쵸? 문맥상. 그리고 이득도 안 됨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득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득도 안 됨. 그러니까 다른 직업 한마디로 문맥상 뭐예요? 여기 있네. 창작이 뭐한다? 낙담된다. dissuade. 요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 밑줄 문장 자체는 빠짐없이 잘 정리하시고 문맥 꼼꼼하게 고려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밑줄 문장에는 뭐냐면 창작이 비싸다. 복사가 저렴하다. 즉 비용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뭐한다? 발명가는 다른 직업을 가진다. 발명은 뭐한다? 낙담된다. 이거 고스란히 옮긴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니까 창작적인 전문가들, 문맥상 창작적 전문가들 뭐야? 여기 시인과 발명가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혁신을 포기한다. 한마디로 다른 직업을 가진다. 아니면 문맥상 dissuaded. 얘는 낙담한다. 만약에 뭐하면 얘네들이 돈이 안 되면 그러네. 비싼데 저렴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안 되거나 완벽하게 문맥을 보더라도 문장 자체 의미를 보더라도 얘는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과학적 진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과학적 진보가 아까 그 치료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사회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사회가 관심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체성이 틀리네. 오늘 주체성 시인과 발명가니까 사회는 주체성 탈락. 자, 창의적인 개개인들은 의도적으로 피한다. 의도적으로 피한다라는 게 아니라 경쟁적인 산업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뭐를 피하려고 한다? 이득이 안 되는 사회를 피하려고 한다. 자, 창작 제품들은 뭐냐면 덜 창의적이다. 뭐냐면 얘네들의 카피가 따라가면 이 말은 있기 하겠지만 창작에 대한 게 아니라 창의적 작품은 덜 독창적이지 아니라 덜 만들어진다겠죠. 그래서 less encourage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문맥상 dissuaded의 반대말 less encouraged. 자, 그러니까 이거 다 틀렸네. 답은 1번. 자, 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웬만하면 제가 답을 찾으러 가겠는데 문제 제기라면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문제점 제기니까. 자, 우리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문제적인 상황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프로블럼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해결책이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Intellectual property 한마디로 지적 재산권이네요. 여기 한번 보니까 remember